그래서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이런 걸로는 절대 유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때 전화를 해서 저희가 사과드리겠다, 만족을 못하셨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겠다니까 적반하장으로 이딴 식으로 장사하지 마라고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참 장사하기 싫은 마음이 많이 들지. 보통 인건비는 이것도 진짜 전략에 따라 다른 건데, 나는 보통 10% 기준으로 잡았었어. 음식은 10%가 나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가장 싸게 창업을 하면 얼마까지? 내가 첫 창업을 1,000만 원에 했지. 왜냐면 그거는 배달 전문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거기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가 25만 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제 배달 전문점은 사실 주방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물만 나오고 불만 나오고 전기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나는 더 싸게도 가능하다고 생각도 해. 왜냐면 배달 매장이 망한 가게가 수두룩 빽빽하거든. 그 매장들 내놓아도 안 나가. 처음에 권리금 5천, 4천 욕심에 달아놓겠지. 죽어도 안 나가. 4천, 3천, 2천, 150, 빵원. 심지어는 월세를 3개월치 주고서라도 들어오라고 하는 매장들도 존재해. 싸게 하려면 얼마든지 가능은 하지. 배달 매장 말고 홀 매장으로 창업할 때는 얼마? 홀 매장으로 할 때는 보증금 제외하면 1,500만 원으로 창업을 했었지. 그때는 내가 말했듯이 이제 빚이 있었던 상태고, 이거 아니면 안 됐기 때문에 바닥 에폭시부터 벽 페인트, 천장까지 다 직접 페인트 칠하고, 뭐 테이블, 의자, 심지어 카운터까지, 그리고 젓가락, 숟가락까지 당근마켓 무료 나눔으로 최대한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퀄리티는 굉장히 낮을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 것들로 사실 채우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 방법을 사실 추천을 하지는 않지만, 당연히 제대로 갖춰놓고 빵빵하게 인테리어 해놓고 하면 성공 확률이 높지. 근데 나는 그때 그게 마지막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 대출도 더 이상 나올 데도 없었고 사실. 근데도 거기가 나중에 장사가 잘 됐었네. 그치, 한 달에 5천만 원까지는 받았지. 그러면 솔직히 막 인테리어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또 그런 사례를 보면은 나는 사실 내가 횟집을 5개나 했지만 그 5개가 좋은 상권에 있는 매장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 그리고 인테리어에 힘을 준 데는 한 군데 빼고 나머지 4군데는 인테리어에 힘을 준 적도 없었고, 그런데도 잘 됐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래. 왜냐면 나는 우리 매장의 인테리어는 음식이 인테리어고 우리 서비스가 남달랐기 때문에, 그게 강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 자세하게 뭐 서비스나 그러니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다 내 친구들이나 내 지인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열정적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말 극진하게 케어를 했었고, 그리고 항상 주문받을 때도 쭈그려 앉아서 항상 눈높이를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면서 주문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손님이 뭔가 표정이 안 좋거나 그런 낌새가 보이면 우리 항상 애교조 친구가 있지. 그럼 새우튀김이라도 들고 가서 어머 혹시 음식 맛은 어떠실까요? 이거 서비스인데 혹시 뭐 불편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달라. 저희가 빠르게 시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결국에 나가실 때 웃게 만들어 드리는 거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 또 뭐 음식 같은 거는 플레이팅 음식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서빙을 딱 하면 정말 10대부터 60, 70대 할머니들까지도 남녀노소 누구나 폰을 다 꺼낼 정도로 플레이팅이 화려했어. 내가 정말 뿌듯했던 게 음식을 딱 내려놓고 뒤로 물러나서 한 10초간 기다려. 왜? 사람들이 다 폰 꺼내서 10초, 20초간 사진 찍는다고 난리시거든. 그러면 내가 그 가족이든 커플이든 뭐 친구끼리든 그 분위기를 봐서 제가 가족 사진 한번 찍어드릴까요? 하면 엄청 좋아하셔. 그러면 그 추억 남기는 거고. 근데 나는 거기서 핵심 포인트가 10대부터 뭐 60, 70대까지 정말 사진을 다 찍었는데 그 사진이 어디로 가냐는 거야. 자기 단톡방들에 올리겠지, 각자의 커뮤니티에. 그 다음에 20대들은 30대들은 인스타그램, 10대들은 틱톡, 또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 스토리, 밴드 이런 데다가 올리는 거지. 그러면 그 온 거는 4인 가족 한 팀이지만 우리 가게를 몇 명이나 보냐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폰을 꺼내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절대 뭐 인스타그램 이벤트 해가지고 음료수 한 캔 주고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음료수 한 캔 드린다, 이런 걸로는 절대 유지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음료수 드리고 확인하고 비 도는 순간 대부분이 지울 거야. 왜냐면 인스타그램은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고 자기가 올리고 싶은 것만 올리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찍고, 그렇게 포토존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바이럴이 돼서 찍고 싶게 만들어야지 그게 바이럴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이제 형님이 장사를 하면서 만났던 손님 중에 가장 진상 손님이다, 가장 착했던 손님 기억나는 뭐 굉장히 많은데 뭐 꼽자면 분명히 1인 세트를 시킨 고객님인데 전화가 와서 왜 이렇게 양이 작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 그래서 나는 정말 의아했던 게 우리가 양이 진짜 1인 세트여도 2명이 먹어도 괜찮을 정도의 양이었단 말이야. 덮밥이든 냉면이든 정말 우리가 양으로 어떻게 보면 승부한 매장이었는데 구성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아 죄송하다, 다음부터 더 넉넉하게 챙겨드리겠다 라고 하고 끊었는데 리뷰를 남기신 거야. 아이 2명이랑 먹으려고 시켰는데 양이 너무 적어서 먹고 라면을 끓여 드셨다. 그러면 나는 사실 너무 안타깝지. 1인 세트잖아. 그치? 근데 아이 2명이랑 같이, 근데 사진에 손이 찍혔는데 아이 손이 꽤 컸어. 아,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는 된 손이었단 말이야. 그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깝고, 그래서 나는 뭔가 컴플레인이 걸리면 무조건 그냥 환불을 해주고 어떻게든 리뷰를 좀 내리려고 한 편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전화를 해서 아 저희가 사과드리겠다, 저희가 만족을 못 하셨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겠다 하니까 적반하장으로 이딴 식으로 장사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참 장사하기 싫은 마음이 많이 들지. 그리고 뭐 감사한 고객님이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컴플레인이 걸려서 그때도 이제 불이 나게 전화를 해서 아 이거 저희가 환불 처리해드리고 음식은 바로 다시 보내드리겠다, 정말 죄송하다 하니까 화가 정말 많이 나신 상태였어. 근데 그때 이제 내가 한 대처를 보고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고 진중하게 대처한 데는 자기가 인생 처음이다. 제가 올 여름 가기 전에 정확히 약속드린다, 4번 더 시켜 먹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나중에는 42번 정도 시켜주셨어. 그래, 그때마다 주문하실 때 사장님한테 남기는 메시지에 항상 좀 3-4줄의 편지를 써주셨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 홍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런 손님 보면 되게 사실 감사했고 장사할만 나겠네. 장사할만 났고, 사실 우리 브랜드가 냉면 브랜드도 그렇고 덮밥 브랜드도 그랬고 육회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다 각 카테고리에서 랭킹 1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주변에서 뭐 친구의 친구라든지 뭐 얘가 뭐 어떤 뭐 갈비지는 볶음냉면 사장이다 하면 나 그거 진짜 많이 시켜 먹는데 막 감사하다고. 그럴 때 이제 뭐 행복하기도 하고 사실 보람이 있지. 고생할 맛 난다. 그러면 이제 형님이 냉면도 해보고 파스타도 해보고 뭐 해산물집도 해보고 했는데 그런 것들 얼마 정도 남았었는지. 냉면 같은 경우는 사실 원가라고 해봤자 나는 배달 전문점이었으니까 사실 홀매장이었으면 더 남았을 수도 있어. 냉면 면 1인분에 한 300원, 냉면 육수 이제 500ml 기준으로 한 400원, 양념장 150원, 오이 뭐 한 100원 잡고, 계란 반개, 그때가 계란이 상당히 비쌀 때였어서 한 판에 8,000원씩 할 때니까 한 알에 그냥 넉넉하게 300원 잡고 계란 반개씩 줬으니까 150원. 이렇게 해서 다 합치면 원가가 사실 1인분에 1,500원, 뭐 용기까지 다 포함해서 2,000원이 안 넘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뭐 8,500원, 9,000원은 받았으니까. 파스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면 장사가, 밀가루 장사가 싸다는 게 있잖아. 파스타도 마찬가지로 원가가 크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 이게 또 질을 어떤 걸 쓰냐, 크림 파스타면 우유랑 생크림이랑 비율을 얼마나 섞냐, 우유 7, 생크림 3이냐, 우유 5, 생크림 5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비율이 많이 달라지긴 한데 보통 파스타 같은 경우도 25% 정도가 되지. 이후에 이제 횟집 할 때는 원가가 좀 높았어. 왜냐면 이전에 냉면이나 파스타나 덮밥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거를 이제 보통 객단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주문당 평균 17,000원, 2만원 정도 됐었고, 회전 같은 경우는 가장 싼 단품 메뉴가 7만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건 원가율은 한 40%까지 높았었지. 근데 하나 팔았을 때 남는 거는 더 많았으니까. 객단가가 높아서. 그치, 객단가가 높으니까. 4명이서 왔을 때 얼마 정도 시켰어요? 4명이서 왔을 때 보통 15에서 25 사이로 드셨지, 횟집은. 그러면 남는 거는
남는 거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데 음식값만 뺀다고 하면 60%가 남는다고 봐야겠지. 근데 그 60%로 월세 내고 전기세, 가스, 물값, 또 냉장고 고장나면 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월급, 세금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남는 돈에서 다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고 볼 수 있지. 왜냐면 이게 내가 많이 벌고 싶어서 뭐 6천, 5천, 1억에 파는데 직원을 한 명만 써. 그래도 할 수도 있겠지, 어떻게 하면. 근데 손님들이 정말 만족을 못 하겠지. 왜냐면 음식 시켜도 빨리 안 나올 거고. 그러면 내가 그거에 맞게 인건비를 25%를 쓸지 매출에 30%를 쓸지 35%를 쓸지에 따라서 고객의 만족도가 아예 틀려져 버리는 거야. 보통 인건비는 몇 프로 정도? 보통 인건비는 이것도 진짜 전략에 따라 다른 건데 나는 보통 25% 기준으로 잡았었어. 음식은 30에서 40%가 나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외식업에 있어서. 그리고 다음에는